한때 한국 영화계의 보석으로 불렸던 재능 있는 여배우 김세로는 짧지만 격동의 삶을 살다가 2025년 2월 16일 서울 성수동 자택에서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22년 5월 18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정신적, 직업적 위기를 겪은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그녀가 10년 이상 쌓아온 순수한 이미지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 언론, 내부 압력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죽음을 자살로 판결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친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했으며 유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장기간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어온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2022년에 김세론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 0.00% 한도를 훨씬 넘음로 강남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드레일, 나무, 변압기에 들이받아 지역 내 57개 사업장에 일시적인 정전을 일으킨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나중에 그녀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남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2022년 5월 1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연예계 스타가 스캔들에 연루되면 엄격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의 1000일 동안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2,000원 이상 게재됐다. 2023년 4월에 그녀가 2천만 원, 약 13,8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것부터 생계를 위해 카페에서 일할 때를 비난한 것, 심지어 동침이 연극 무대에 복귀하려다 보이콧당한 것에 대한 비난까지 다양하다. 이런 슬픔은 직장 생활의 실패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의 고립과 혼란스러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김세로는 2020년 KBS 쿨 FM 인터뷰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항상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싱글맘이셨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 자매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2년의 사고는 그녀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특히 배우로 활동하던 두 여동생 김아론과 김예론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의 스캔들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가장 큰 슬픔은 그녀의 추락한 평판, 가족에 대한 죄책감, 사회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압박이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2025년 2월 16일에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게 했고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팬들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김세론의 연기 인생은 9살 소녀에서 한국 영화계의 유망주로 성장하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이지만 비극으로 끝난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2009년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 우니, 르콩트 감독의 영화 새로운 삶에서 주연을 맡으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이 영화에 초대된 역대 최연소 여배우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고아원에 버려진 소녀 지니 역을 맡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빛나는 경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2010년 원빈 감독의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에서 소미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 영화는 그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다. 납치된 소녀 역을 감정적으로 연기한 그녀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랐고 제8호의 대한민국 영화상에서도 같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김세로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자신의 재능을 꾸준히 입증해 나갔다. 그녀는 Listen to My Heart 2011, The Queen's Classroom 2013, High에 출연했습니다.
학교 러브온 2014에서는 순진한 학생 역할부터 복잡한 캐릭터까지 다양한 연기력을 선보였다. 그녀는 2014년 배두나와 함께 출연한 영화 도히야에서 주연을 맡아 청룡영화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고, 이를 통해 한국 최고의 젊은 여배우 중 한 명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2016년 그녀는 판타지 사극 드라마 시크릿 힐러에서 성인으로서 첫 주연을 맡아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The Villagers 2018와 Love Playlist 2007년 2009년에서의 역할을 통해 계속 성장했으며, 그녀의 끊임없이 확장된 연기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세론의 경력은 실패와 어려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2022년의 추락으로 이로 인해 그녀는 많은 중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녀는 캐스팅된 직후 트롤리, SBS, 출연진에서 탈퇴했고, 그녀의 공백기 복귀작인 블러드 하운드, 넷플릭스 2023에서의 역할은 논란 이후 상당 부분 삭제되었다. 2021년 촬영된 영화 우리네 매일매일은 스캔들로 인해 개봉이 연기되었고, 그녀가 사망한 2025년 9월 이후에야 개봉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실패는 배우로서의 활동 기회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쌓아온 이미지의 붕괴이기도 했다. 김세론을 울게 만드는 노력은 종종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인내심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쉬지 않고 일했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촬영했으며 때로는 하루에 몇 시간만 자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15년 섹션 TV 인터뷰에서 여왕의 교실 촬영 중에 지쳐서 감정적인 장면을 끝내지 못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사고 이후 2023년 동치미 연극 무대에 복귀하려 했으나 대중의 압력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녀의 가까운 친구가 올 K-팝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저는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녀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증거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으로 인해 점차 지쳐버린 마음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김세로는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경력과 삶에 대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야심찬 젊은이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늘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2009년 9살의 나이로 영화의 브랜드 뉴 라이프로 칸 영화제에 참석한 것이 그 꿈을 향한 첫 걸음이었고, 그녀는 그 이후로 연기 실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서울공연예술고를 졸업하고 2018년에 중앙대학교 공연예술영화학과에 입학하여 학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경력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2017년 마리끌레르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 여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아티스트로서 국제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성취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그녀는 블루 엔젤스 그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구조보호소에서 버려진 동물을 돌보았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명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선을 위해서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서울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2년 사고 이후 그녀는 전 소속사인 골드 메달리스트의 7억 원, 약 4,806천 달러, 이 넘는 빚을 지고도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지불해 보상하려 했다. 김세로는 또한 지속 가능한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자 열망한다. 그녀는 A 브랜드 뉴 라이프에서의 약한 소녀부터 시크릿 힐러에서의 강한 공주까지 다양한 역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촬영한 마지막 두 편의 영화 기타맨 2025년 5월 개봉 예정과 우리는 매일매일 2025년 9월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예술에 기여하고자 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비록 짧았지만 각각의 역할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러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김세로는 24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녀의 연애사는 항상 논란과 슬픔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가장 큰 소문 중 하나는 배우 김수현과의 연애 소문이다. 김세로는 2022년 3월 인스타그램에 김수현과 함께 찍은 친밀한 셀카를 올렸는데 이는 곧 삭제됐지만 엄청난 추측이 쏟아졌다. 그녀가 사망한 후 유튜브 채널 호버랩은 2025년 3월 11일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공개하며 김수현이 그녀보다 12살 많은 미성년자 15세 2015년경 일대부터 그녀와 사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그녀가 19에서 11살이었던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시작되어 2022년 사고 전에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소문은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특히 그녀가 사망한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세론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슬픔은 특정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겪는 외로움과 압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녀는 아역스타로서 주목받으며 자랐고 깊은 관계를 쌓을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2019년 보그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느껴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라고 말했다. 2022년 사고 이후 그녀는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수동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친구들과도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인은 2025년 2월 16일 올케이팝을 통해 그녀가 다시 즐거움을 찾기 위해 카페를 열 계획이었지만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랑에 있어서 하나의 슬픔이 있다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관계에서 위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고립이 초래되고 결국에는 세상을